조금 자고 이제 아마 내 생각인데 좀 빨리 새벽 한 2, 3시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랬나 봐요.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래요.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학생은 1차는 잘 나오는데 민법이 생각 안 나. 그러면 야 개론 생각나냐 그랬더니 계산 문제 한다고 다 해놨는데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 계산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대. 그러니까 뭐가 계산 문제인지 있잖아요. 그 얘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힘들죠. 오늘이 제일 힘들 수 있는데 그럼요. 가볍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뭘 하나 더 본다고 늦게까지 있다가 그냥 잠 못 자잖아요. 그럼 사실 머리 막지 않으면 내일이 더 훨씬 더 큰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냥 공부가 안 되면 푹 자든지 안 되는데 괜히 막 자려고 막 찌르보지 말고 그러면 그냥 옆에 동영상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아마 금방 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영상 틀어놓고 차라리 옆에서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공포 같은 거 틀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요.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자, 빨리 한번 보면요. 7번은 표현대리죠. 표현대리인은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본대리권이 등기 신청 매도 대리인이 대물변제와 같이 기본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대리의 목적인 법률의 성질상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요 줄고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면 안 돼요.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맨 끝에 복대리 선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3번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매로 복대리를 선임하거나 자신이 직접 대리권 소매로 법령에 하면은 알겠죠? 129조죠. 129조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상대방이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선이 과실이 없다 무과실. 그럼 표현대리를 뭐 한다? 성립한다. 3번 틀렸죠? 4번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다. 매매계약 본인이 매매계약 체결한 무권대리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했죠. 무슨 보다? 묵시적 주인.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뭐죠?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예요. 또 여러분 표현대리 봐봐요. 이제요. 표현대리는 이러면 어떡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과실 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라는 말 속에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 들어갔지 않죠? 표현대리 무슨 대리죠? 무권대리죠? 그래서 여러분요, 표현대리가 만약 너는 유권대리 이 말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8번은요, 갑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고 이렇게 됐죠? 1번, 갑은 병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 그럼 병이 상대방이죠? 확정적 무효죠?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2번,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인이죠? 무권대리인에 추인하죠? 병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3번요. 갑이 사망하죠? 을이 단독 상속하죠?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4번요. 상대방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력 확답을 최고했죠? 그 기간에 확답을 맞으면 확답이 도달하면 큰일 나.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우리가요, 갑이 추인하죠? 갑이 추인하면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죠? 유권대리도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죠? 그래서 갑의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을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동일한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해. 유권대리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무권대리도 추인하면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 말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법률적 성질이다. 이렇게 또 시험이 나올 수 있죠.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 자, 1번은요. 토지거래 허가죠. 그러면 이거죠.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확정적 무효. 이걸 조심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죠. 물권 법정주에 위반되니까 강행규정 위반 확정적 무효예요. 남은 대리 다 무효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것은 지금 토지거래가 떠났어. 토지거래가 하다고 그랬어요. 무권대리.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죠. 차고사기 강박. 차고나 사기 당한 건 유동적 유효. 무권대리하고 토지거래가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알겠죠? 미성년자 계약했다. 유동적 유효.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토지 거래가라든가 무권대는 유동적, 무효, 이렇단 말이죠. 이건 유동적. 나머지는 다 뭐, 확정적.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주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유동적, 무효를 찾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무효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는데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뭐죠? 조건이네요. 여기 봐요. 여러분요, 조건은 말하기가 참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봐봐. 먼저 조건은 어렵게 나오면, 조건은 어렵게 나오면 뭐밖에 없냐? 판례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판례를 집중적으로 봐. 알겠죠? 그 조건이라는 건 뭐죠? 조건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뭐예요? 법률행위 효력이죠? 효력.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안 더워요? 발생이나 소멸이죠? 안 더워? 발생은요? 장기 조건이고, 소멸은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면, 뭐죠? 법률행위 효력에 발생한 소멸을 장래, 무슨 사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죠? 이런 불확실이죠. 이런 불확실이가 뭐예요? 아니, 틀지 마세요. 감기열로 큰일이니까. 나는 괜찮은데, 감기열로 큰일이에요. 불확실이죠? 이거 확실하죠? 확실한 뭐죠? 하루 안 괴롭고 감기열로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기한이다, 기한. 알겠죠? 기한. 장래죠? 장래니까 원래 이건 조건은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당사자는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기한은요,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절대적으로 뭐가 없어?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은요, 뭐냐? 어음이죠, 어음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어음이에요. 어음에는 뭘 붙일 수 있다?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죠? 조건은 뭐다? 조건은 불확실이다. 그런데 여기는 확실한 건 뭐다? 기한이다. 발생하고 소멸이죠?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성립 그러면 안 돼. 성립.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말로. 그래서 법정 조건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법정 조건.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 불법 조건. 불법이란 말이 뭐라고 했죠? 103조 위반이라고 그랬죠?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아니죠. 장래죠? 이미 성취했다? 그럼 이것을 기성조건이죠? 민법상 기성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불확실하다고 했죠?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뭐란다? 불능이죠? 불능도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민법상 조건은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서 효력을 성립으로 자주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정지 조건이죠. 여기 봐봐. 이 그림을 봐. 만약 모르고 있으면 그림을 보면 돼.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죠?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성취하면은 효력이 뭐한다? 발생하죠.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 알겠죠? 지금 현재 효력이 있죠? 조건이 성취하면 뭐한다? 소멸하죠. 소멸. 해제 조건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효력을 받는 자가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해. 다투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조건이 성취됐다.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 누가 한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이다. 누가?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없으니까. 성취됐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해됐죠, 지금? 이걸 지금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뭐다? 정지 조건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거 두 번 나왔죠, 우리 소유권 유보부. 이거 정지 조건이죠? 나머지는 다 무슨 조건으로 보면 돼? 해제 조건으로 보면 돼. 해제 조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알았죠? 가바로가 매매계약 체결해. 체결하면서 여기 도로 부지나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반환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반환하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허가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하면서 건축허가가 없을 것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지금 이해됐나요? 이건 다 해제 조건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입판사판이니까 소유권 유보부가 정지 조건이다. 알겠죠? 그럼 소유권 유보부 빼고 뭐라고 나온다. 그럼 그놈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판례가 딱 보니까 판례 같아. 길어 약간. 그러면 해제 조건이다. 이게 맞다 이 말이죠. 소유권 유보부는 뭐다? 정지 조건이다.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으니까. 정지 조건인데 해제 조건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해제 조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거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다 알죠.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 아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 이건 다 알죠. 알겠죠? 그것은 우리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즘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구별하는 불확정 기한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구별하는 거. 기한은 항상, 기한은 확실한 거, 조건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 확실한 거지 항상 끝에가 뭐가 나온다? 이행하여야 된다. 이행.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변제기가 도래한다. 항상 이 말이 있어야 돼. 맨 끝에가. 기한은 확실하니까.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이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뭐라든 불가능. 발생할 가능성 불가능.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것을 기한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여기 조건은 뭐죠?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아도 돼? 이행하지 않아도 돼.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했어. 차 안 사줘도 돼.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건 조건이다.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럼 뭐다? 기한이다. 이 말이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서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을 부관이라고 하잖아요. 장래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어. 그러면 뭘 한다? 이것은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이다. 그럼 다른 말로 뭐다? 변제기를 뭐 한 것이다? 유예해 준 것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부관으로 붙은 경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건 잘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 두 가지 잡으란 말이야. 아까 그 다음에 정지조건보다 정지조건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입증한다? 다투는 자. 효력이 없으니까 조건이 성취됐다 성취. 누가 입증한다?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알겠죠? 주장하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니까 봐봐. 계약 해제 계약하고 계약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하고 이건 여러분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OX.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OX. OX? 입안이요? 입안이 약간 부르텄는데요. 이빨이 탔어. 아파 죽겠어.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해제만 성취하면 소급해서 소멸이다. OX. 조건은 소급표가 없다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은. 이건 조건이고 이건 계약 해제죠.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해제니까 여기는 해제 계약이죠. 계약.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계약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 해제 조건이 해제 조건 그때부터 소멸. 소멸을 뭐하다?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보자면 거의 조건에서 거의 판례는 거의 다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150조죠? 150조가 이런 뭐예요? 신의 성취를 발휘하고 조건 성취를 방해.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방해. 그러면 상대방 뭐한 걸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 이때의 방해는 고의한 방해, 과실에 의한 방해 이걸 포함해. 이게 과실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 과실은 우리 민총에서 딱 두 번 나와. 한 번은 뭐 사기나 강박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건에서는 방해 행위는 뭐가 들어가? 과실이 들어가.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성취시켰다. 상대방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다음에 148조가 149조. 148조가 149조는 뭐다? 조건의 성부가 미정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알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 알겠죠? 조건은 지금 말하는 판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시험에도 딱 한 번 나오긴 나왔죠? 도급 있죠, 도급. 도급에서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대금을 지급한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했어. 내가 여러분 지금 아까 그 볼펜 받았죠? 볼펜 보면 원주 공주상은 찍혔어, 안 찍혔어? 찍혀있죠? 그 원주 공주상은 그렇게 찍어달라고 했단 말이죠? 작년 것은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번에는 까맣게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눈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해놨는데 만약에 그래서 똑같이 다시 투명하게 해놨다. 그럼 내가 돈 줘, 안 줘? 안 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도급인데요. 도급인이 검사야 합격하면 대금을 지급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수수의 조건. 우리가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이 있고 단순 수의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혼성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우성 조건이 있고. 우성은 뭐죠? 우성은 비우는 아닌데 우는 뭐냐? 자연현상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내일 비 오면 우리 집에 모일래? 내일 비 오면 우리 집에 모일래? 알죠? 뭐다? 그건 우성 조건. 왜냐면 혼성은요, 갑이라는 남자하고 을이라는 여자가 혼성이죠? 혼이 난다면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다 유효. 단순 수의 조건. 단순 수의 조건은 뭐냐? 단순
순수수의 조건은요, 순수수의 조건은 뭐야? 우리가 보면, 쟤 참 순수해. 멍청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쟤 참 순수해. 그 말은, 말이 그렇지. 쟤 그럼 그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수의 조건은 뭐예요? 뭐다? 내 마음이 동하면,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단순수에는요, 내가 제주도에 여행 가면 귤 한 박스 사줄게. 제주도에 여행 가면, 그게 말이죠. 프랑스에 여행 가면 화장품 하나 사줄게. 일본 여행 가면 라면 하나 사줄게. 이런 거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단순수의 조건. 이렇게 단순수의 조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는 유효인데요. 순수수의 조건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러니까 뭐냐? 방금 내가 얘기했죠.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돈을 지급한다. 순수수의 조건이 아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순수수의 조건은 뭐다? 무효이다. 이 말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기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채무자가 있는 것을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말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한다, 해야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포기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뭐가 있죠? 상실 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파산 송고를 받거나, 상실 사유죠? 상실이죠? 그러면 이게 담보 손상, 감소 멸실한다. 이것이 정지 조건부냐, 그 다음에 형성권적이냐, 이 말이죠? 형성권적이냐, 정지 조건부냐. 여러분, 정지 조건부는 뭐죠? 일정한 사실을 뭐 하자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다. 발생하면 언제? 당연히 기한이 도래, 당연히. 알겠죠? 정지 조건부. 형성권적은요, 채권자의 뭐다? 청구다, 통지. 또는요, 채권자의 의사행위. 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알겠죠? 기한이 도래한다. 이것을 형성권적.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알겠죠? 이건 다 알죠? 자, 10번 한번 봐봐요. 10번 보면 두 번째 줄, 병이 사망합니다. 대상 분리 없죠? 개가 죽는다, 병이 사망한다. 그건 뭐라고 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개가 사망한다, 사람이 사망한다. 개는 사망이 아니죠? 죽죠? 알죠? 사람이 사망한다. 뭐다? 불확정 기한이다. 알죠? 1번.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틀렸죠? 불확정 기한이다. 병이 사망하죠?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 사망은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 돼, 안 돼? 안 되죠. 3번. 갑은 병이 사망하기 전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똑같아. 조건의 기한이 똑같아. 4번. 병이 사망하기 전,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죠. 갑이 X건물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그 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이 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에요. 사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사망 시점부터. 여러분요, 우리 정지 조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정지 조건은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여기요, 불확정 기한은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객관적으로 도래한 사망한 때부터.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그 다음 여기요, 우리가 가등기죠? 가등기하고 정지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하고 채권적 청권이 있죠? 채권적 청권,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죠? 본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있죠?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죠?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있죠? 채권적 청권은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요. 채권적 청권에다가 가등기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물권적 청권에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가등기 현재 효력이 없다. 본등기 할 때 효력이 있다. 정지 조건 현재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의 가등기. 해제 조건 안 돼. 채권적 청권의 가등기. 정지 조건부의 가등기.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럼 가정한다고 보면 돼. 여러분 조건이란 게 뭐예요? 조건이란 건 가정하는 거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이죠? 가등기의 정지 조건이다. 가정. 조건이니까. 알겠죠? 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조건은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배울 때 if 그러면 가정문 이렇게 하잖아요. if로 시작되는 거. 가정한다. 가등기에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자, 그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가 뭐냐? 조건 기한이다. 이 말이죠. 자, 11번을 봐봐. 문제 11번.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꼭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가끔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지상권 외에는 저작권이 되죠? 원래 가스, 냉기, 열, 원자력은 이건 물건으로 보는데요.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으로 봐요.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미등기 건물도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명의방법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양도담보가 될 수 있죠. 지하 온천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요. 이제 뭐를 보냐면 그냥 물건 받네. 갑자기 처음부터 하겠는데 그냥 물건부터 해. 자, 첫 번째요. 물권은요. 물권 법정주의가 있죠. 일물 일권주의가 있죠. 그럼 일물 일권주의에서는 토지 원래 토지하고 건물 있잖아요. 건물 토지의 일부는 뭐만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돼요. 건물의 일부는요. 뭐가 된다?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하고 돼.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용익물권. 이것을 뭐란다?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봐봐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는 용익물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런데 여러분 봐봐.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안 된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 물건에 대하죠. 물건. 근데 물건에 대한 거죠. 물건은 뭐냐? 물건은 먼저 현존해야 돼요. 현존하고 특정되고 현존하고 특정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 근데 현존하지 않으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현존하지 않으면 뭐는 된다? 채권의 객체는 되지만 물권의 객체는 안 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은 현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분양계약 보면 건물이 없어도 분양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일물일권지 이 정도만 보면 돼. 토지의 일부 있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유해서 공동소유죠? 공유해서 지분은 일물일권지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 법정주의란 말은 여기서 법이란 말은 뭐죠? 법은 법률이죠? 법률 또는 뭐다? 관습법이죠? 또는 관습법이죠? 법률은 뭐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뭐다?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그래서 명령이나 규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 얘기한다. 관습법상 되지 않는 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온천권,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건 물권 법정주의고, 물권 법정주의는 내용하고 종류를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있죠. 소유권은 사용수익하고 처분까지 해야 되는데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는 소유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물권 법정주의에 입어된다. 세 번째는요. 우선적 효력이겠죠? 우선적 효력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힌다. 누가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한다.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된 사람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특히 시험이 잘 나온 거 우리 시험에 또 나왔죠? 최우선 변제, 임금 우선 특권 이런 것들은 물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온 것은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에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자면 우리가 물권 그러면 뭐가 있죠? 물권은 여기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이 중에서 뭐라 나올 수 있냐?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본권이 아닌 거. 그래서 점유권이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용익물권 보면 이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은 물건이야, 물건이니까 뭐가 되느냐? 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18강 시험에 뭐가 나왔죠? 아파트 분양권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동산과 부동산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죠? 민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산과 부동산. 점유도 뭐다? 점유도 동산하고 뭐를 한다?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고. 이런 지상권은 뭐다? 토지죠? 지역권도 토지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은 뭘 얘기해요?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란다? 부동산만 되고 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동산은 안 되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선의 취득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뭐다? 물건에 대해서 물건. 질권은요? 동산이죠? 저당권은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죠? 저당권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왜요? 저당권은 뭐가 없다? 저당권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 선의 취득은 어디에만 된다? 동산. 그래서 저당권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유치권은요? 유가증권이요? 유가증권이 되고요. 질권은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부기등기하면 권리질권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도 뭐를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냐? 물권의 객체는 권리도 가능하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권리. 우리 어제 한번 봤잖아요. 문제 풀 때. 권리, 지역,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물권의 객체는 언제나 물건이다. OX, X죠. 알겠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하고, 질권처럼 이것은 동산만, 질권은 동산만. 알겠죠? 저당권은 부동산만, 원칙적으로. 부동산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산에는 저당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크게 이제 봤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점유권은 본권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이다. 그럼 물권적 청권은 누가 하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한테 청구한. 현재 점유자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종전의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항상 나오는 게 이거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다. 무단으로. 그러면 이 을은 무단으로 건축해서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죠. 대지를 침해당한 사람은 갑이죠. 갑이 을한테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임대를 줬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현재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한다. 이거 정한테 팔죠, 정한테 이렇게 갑이 팔죠. 그럼 여기서 등기가 돼 있고 미등기가 돼 있겠죠. 그러면 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정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도 철거를 청구하는데, 특히 미등기인 경우는 정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냥 만약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서 을이 있는데, 을은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그 다음에 갑은 이것을 A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은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지금 여기요, 이 정은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이 없어. 없어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이 귀책 사유로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로만 한다, 요한다. 물권적 청구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항상 우리가 누구한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것인가. 제3자가 나온다. 제3자가 나오면 항상 뭐를 본다? 등기부를 본다. 등기부를 본다. 명의신탁이 유효이다. 명의신탁이 유효이다.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따라서 신탁자는 방해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다. 매수인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직접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를? 매도인을 뭘 해서? 대위해서. 그런데 딱 하나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뭐다? 양도담보다.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누가 앞으로 소유자가 됐다? 양도담보 번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다. 설정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제3자가 있을 때 딱 이것만 보면 돼. 알겠죠? 제3자. 등기부만 째려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권 변동이다. 물권 변동은 뭐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건물의 신축하고. 알겠죠? 첫 번째 건물의 신축은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주된 벽이 있다. 주된 벽. 알겠죠? 이것이 누구다? 갑이다. 그래서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죠?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을이 밀수해서 완성했다. 을이 원시취득이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병이 매수해서 완성했다. 그럼 누가 원시취득이다? 갑이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그럼 누가 뭐죠? 매수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최초 건축업자가. 알겠죠?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 수고빈이죠? 수고빈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다. 누구 것이다? 수고빈이 원시취득이다. 그런데 이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뭘 했다? 합의했다. 누가 원시취득이다? 도급인이 원시취득이다. 채권자고 채무자가 있다. 채무자가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했는데 건축 허가명의 건축 허가명의는 누구한테 했다? 채권자한테 했다. 채권자. 그래도 누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가. 여기서는 채무자예요. 알겠죠?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이 물권 변동은 여기서밖에 나올 것이 없다. 알겠죠? 물권 여기까지 이제 가장 앞에가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한번 봐요.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만약에 등기가 어떤 원인 없이 이전됐거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 딱 알면 되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에서 보면 186조냐 187조냐가 나온다. 186조냐 187조냐. 먼저 187조는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뭐가 있다? 경매나 뭐다? 공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형성 판결이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그 다음에 또 상속하고 회사 합병하고 포괄 유증이 있죠? 포괄 유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공용징수죠? 공용징수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수용이라고 하죠?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다. 여기다 뭐가 있다? 플러스 건물의 신축이다. 신축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정이다. 법정 갱신. 그 다음에 법정 전세권. 법정 갱신 있죠? 그럼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하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187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또 187조는 뭐라 한다? 취득할 때는 뭐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뭐라 돼? 처분할 때는 등기 후 처분해야 등기 후 처분. 등기 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처분했어. 처분하면 물권행위가 있어 없어? 물권행위 소유권에 넘어가 안 넘어가? 물권행위 효력 없어. 하지만 무슨 행위 효력이 있어? 채권행위 효력은 있다.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매매계약은. 이게 또 중요해. 원래 등기 없이 처분하면 물권행위, 즉 물권적 효력은 없어. 채권적 효력은 있다. 매매계약 자체는 효력을 만다 인정한다. 그럼 여기 두 가지 뭐냐? 용익물권. 용익물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하죠. 채권, 담보물권. 담보물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이 변제가 됐다.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유치권, 질권.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해. 그래서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죠.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소멸해. 용익권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해. 187조란 말이야, 이게. 알죠? 이게 187조. 형성 판결은 뭐가 있다?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처분권. 186조는요,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은 첫 번째 뭐가 있다? 매매계약이죠? 매매일 때 등기를 해야 되죠? 자, 두 번째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또 무슨 판결이 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될 수 있고, 화해 조서가 나왔다. 화해 조서, 조정서가 작성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러더니 말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판결이든 화해 조서든 조정이든 무조건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뭐만 등기하지 않는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이것은 무조건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행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확인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알겠죠? 매매계약,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딱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네 번째요,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이니까 계약은 법령이죠? 법령에는 무조건 등기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예약 완결권 행사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뭘 한다? 등기를 하는 것이다. 계약,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계약은 무조건 뭘 한다? 등기한다. 또 등기하지 않는 게 있죠. 사건일 때 부합이나 혼동 이런 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알겠죠?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있냐면 사례문제 어제 할 때 사례문제 할 때 했는데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알겠죠? 특히 채권적 청구권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채권적 청구권 누구다? 첫 번째 매수인이다. 매수인. 두 번째는 누구다? 두 번째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채권적 청구권이다. 세 번째는 뭐다? 임대차다. 임대차.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환매다. 환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다섯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하죠. 최종 양수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직 등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죠. 물권적 청구권은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한다. 매도인은 소유자다.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를 한다. 뭘 한다?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특히 점유취득시효, 매수인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가등기가 있죠? 그럼 가등기는 뭐다? 가등기는 여기서 그냥 보죠. 가등기는 1번 갑이죠? 그 다음에 2번 의리요. 가등기였죠? 그럼 가등기를 했다. 이 원리를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는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갑이요 3번 병한테 등기를 했다. 4월 1일. 그래도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이 뭐다? 소유자가 된다. 4월 1일부터 소유자. 그런데 가등기는 10년 안에 번등기를 해야 된다. 10년이 지나도록 번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그러면 이 병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병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번등기를 했다. 번등기 10월 1일. 번등기 하면 10월 1일부터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물권변동 2월 1일로 손이가 2월 1일로 뭐 한다? 소급한다. 그러면 뭐죠? 가등기 밑에 있는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바로 번등기 하지 않고 이의1 그렇게 해가지고 가등기를 A한테 부기등기로 이의1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등기를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가등기인 채로 이중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보존등기 무효인 보존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중간생략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갑이라고 계약했는데 을이 갑한테 대금을 줬다. 그 다음에 갑은 아직 등기를 안 해줬다. 그러면 을 앞으로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이 을이 미등기다. 미등기 경우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을이 그것도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또 인도를 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 안 되죠?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을이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뭘 한다? 번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아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을 했다.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다. 갑이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먼저 이걸 미등기 부동매수인의 법적 지위죠. 이 상태에서 미등기에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가기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합의해서 이미 등기가 됐다. 이미 등기.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유효다. 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등기되면 무조건 유효. 아직 미등기다. 그럼 뭐다? 전원에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합의가 없으면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합의가 있다? 어떻게 한다? 병은 어떻게 청구해? 직접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거절한다.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한다. 그러면 대금을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고 인상적인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따라서 이렇게 갑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병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을이 갑에게 통지하면 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 통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한다? 중간생략 등기고 이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이루어졌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보존 등기이냐 이전 등기이냐 특별조치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존 등기는 갑이 신축을 했다. 갑이 신축을 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의 등기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의 등기로 추정력이 없다. 을 앞으로 등기되었는데 갑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 매도 사실 부인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뭐하지 않는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의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모든 걸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자기가 등기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 그런데 증여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뭐 빼고? 두 가지 빼고. 특별조치법은요? 특별조치법은 보증서하고 뭐가 있다? 확인서. 보증서가 위조됐다. 확인서가 뭐죠? 진정하지 않다. 이런 말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은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은요? 갑이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에서 특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우리가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 파는 사람도 매도인이고 등기상도 매도인이랑 똑같아. 등기상도 권리자가 갑인데 매도인도 갑이에요. 그럼 둘 다 똑같죠? 그럼 갑으로부터 샀죠?
나는 선이 무과실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있죠? 무효등기 유형. 이런 무효등기 유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효등기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무효등기 유형하죠? 두 번째요. 우리는 표제부 등기 유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표제부 등기는 뭐죠?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에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등기는 누가 한다?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가 한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물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동이요. 먼저 혼동을 보면 우리가 혼동은 당연 다 필요가 없죠. 혼동을 보면 이렇게 갑이 있다. 갑이 있고 을이 저당권자다 또는 지상권자다. 임차인이다. 소유권 취득한다.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고 1번이 있고 여기에 2번이 있다. 1번 저당권이 취득한다. 소유권을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2번 저당권이 취득한다. 소멸한다. 여기에 만약에 C가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2번 저당권이 취득해도 가압류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에 갑이 있죠? 을이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지상권자가 취득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이 없어진다. 저당권이 없어진다. 저당권 위에 있는 게 없어진다고. 위에 있는 게. 알겠죠? 만약 이것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다. 1번 저당권을 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저당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다. 1번, 2번. 채무자다. 채무자. 채무자를 상속을 했다. 1번 소멸한다. 채무자를 상속을 했다. 2번도 뭐 한다? 소멸한다. 물상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인을 1번이 상속을 했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2번이 상속을 했다. 소멸한다. 점유권하고 강원권은 혼동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점유자가 상속을 받았다. 점유자가 증여를 받았다. 점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저당권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다, 무효. 소멸하였던 저당권은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는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둘 다 없어진다. 물상보증을 상속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않고 몇 번은 소멸한다? 2번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 점유권이 있죠? 점유하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자력 구제권이 나오고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 보호 청권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점유한 사람은 다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점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점유 보조자고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뭐란다? 간접 점유다.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는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고 여기는 간접 점유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력구제죠. 점유를 한다.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조권이 있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 자력구조권이 없다.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권이 없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점유 보조자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점유 보조자는 뭐라고 나온다? 영업상, 알겠죠? 가사상, 영업상 이렇게 나왔죠?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건 누구다? 점유 보조자. 점유한다, 안 한다? 하지만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다. 자력구조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점유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의 권한, 점유권원이 불분명하죠?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무슨 점유로 본다? 자주점유, 그다음 무슨 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하지 않죠? 이세가지는 추정한다 이 말이고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 평원의 반대가 뭐죠? 폭력 또는 강포. 그다음에 공연 플러스 뭐다? 은비. 선의 플러스 뭐다? 악의. 무과실 뭐다? 과실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점유를 뭘 할 때? 병합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건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 일단 그 점유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자주나 타주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점유권이 분명하다. 소유자하고 절도범. 절도범은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다. 어떻게 해서 판단하냐? 외형적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점유 시초. 점유할 때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선의 점유였는데 나중에 선의 점유가 아닌 것이 밝혀졌어. 그렇더라도 그동안의 모든 점유가 악의 점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점유 시초의 소유 점유였으면 선의 점유였으면 지금 현재부터는 무슨 점유가 된다? 악의 점유가 될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점유를 병합할 수 있죠. 점유를요. 점유를 병합한다. 그러면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갑이다. 여기는 2년이고 1년이고 3년이다. 그러면 이 갑은 앞에 사람이 점유까지 이 을을 중심으로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하죠. 을이요 점유를 침탈해가지고 병이 갑이요 1년 만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지금 3년째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2년, 1년, 3년 그럼 모두 몇 년이다? 6년이다. 만약에 이 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갑인데 여기는 병이다. 그럼 을을 중심으로 전후의 점유자가 다르죠. 다른 경우에도 점유를 병합할 수 있다. 물론 점유를 분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병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그러면 점유의 분리죠. 만약에 앞에 사람이 다 더한다 점유의 병합이다. 병합을 할 때는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우리가 만약에 타주점유다. 타주점유. 타주는 전세권자잖아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고 싶다. 그럼 뭘 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권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돼? 소유 의사가 있든지 자기에게 직접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가 있음을 뭐라든지 표시를 하든지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새로운 권해에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그럼 상속이요? 상속을 하면 상속을 하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해. 상속인은 점유권. 우리 보면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판례는 뭐란다? 점유는 그 시험에는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와. 그것도 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왜 맞느냐? 우리가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본다? 점유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를 봐. 자주냐 타주냐. 자주는 볼 필요가 없죠. 다 자주니까요. 타주를 보면 먼저 네 가지. 누구다? 명의수탁자. 이런 명의수탁자는 명의수탁자 이렇게 안 나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 자? 등기가 되어 있는 자 명의수탁자. 그다음에 분묘기지, 그다음에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할 때, 그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에 밝혀졌다. 이것을 타주점유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자주냐 타주냐가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르고 점유했다. 알겠죠?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모르고,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처분 권한 없음을.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됐다. 해제가 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 매매가 됐을 때 인도 의무를 진 자, 매도인이죠.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종전소유자. 그러면서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죠. 종전소유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무효이죠.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 모르고. 그 다음에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자기건지 알고 점유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초과한다. 상당히 초과한 경우 상당히 초과 이런 말. 이게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타인 소유임을 알고 우리는 남의 물건인지를 알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부터 매수해도 무슨 점유다? 자주가 돼. 왜? 타인 소유란 말이 무권리자란 말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둘 다 무조건 자주가 돼. 알든 모르든. 왜?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은 등기를 해줄 수 없죠. 알고 하면은 악이고 모르고 하면 자주고. 해제는요. 매수인은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즉시로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매매에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장문 다 받고 등기까지 다 해줬어. 이제는 인도만 하면 돼.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알겠죠? 그러니까 인도 의무를 진 자가 건물을 건축하면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락 종전 소유자 타주 점유. 무효임을 알고 타주 점유. 모르고 자주 점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기 있네. 인접 토지 일부 타주 점유. 상당히 초과 타주 점유. 알겠죠? 그래서 13평의 땅을 샀는데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했다. 962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51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이것은 이제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타주 다 됐으면 또 안 했네. 여기요. 소유자,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뭘 한다? 여기서 소를 제기하죠? 소 제기를 했다가 뭐 한다? 패소하죠? 누가 패소해? 항상 점유자가 패소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것을 본권에 관한 소라고 그래. 본권에 관한 소송이라고 그래. 관한 소라고 그래. 본권에 관한 소. 소유권이 아까 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무슨 점유가 돼? 타주 점유가 돼. 그런데 소를 제기할 때부터 무슨 점유가 돼? 악의 점유가 돼. 악의 점유라는 것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를 3월 1일 제기하고 패소가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3월 1일부터 4월 1일에서 소 제기할 때부터 악의가 되니까 소 제기부터 패소시까지 과실은 어떻게 해야 돼? 과실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여기요. 이번엔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를 해. 패소. 그러면 패소할 때부터 무슨 점이다? 점자. 무슨 점유? 자주.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무슨 점이다? 악의 점이다. 소 제기 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나 봐죠. 점자다.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타다. 알겠죠? 패소하면 타주. 패소하면 자주. 그런데 둘 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이다. 소 제기 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악의 점자는 누구하고 똑같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다. 무슨 점유자다? 악의 점유자다. 악의 점유자.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데 과실로 자기가 과실로 잘못으로 책임 있는 사이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대가. 그런데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다. 대가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같이 알아야 돼. 폭력이나 은비 물어본다? 악이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보면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끝나는 것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잠깐 시간 한꺼번에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